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FBI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이자 미제 사건이자 천재적인 완전 범죄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 공중 납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수감사절 이브인 1971년 11월 25일 검정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한 남자가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에 있는 노스웨스트 항공편 카운터에 접근합니다. 이 남자는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인 편도 티켓을 끊었고 이른 칸에는 댄 쿠퍼라고 기재하였죠. 남자는 검은 머리와 갈색 눈을 가진 40대 중반의 백인 남성이었는데 검은색 또는 갈색의 정장, 흰색 셔츠, 얇은 검은색 넥타이, 검은색 피옷, 갈색 신발을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비즈니스맨처럼 보였죠. 얼마 안가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 탑승 수속을 마친 남자 댄 쿠퍼는 비행기에 올라 맨 마지막 줄 가운데 좌석에 앉았습니다. 비행기에는 36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이 앉겠죠. 댄 쿠퍼의 옆자리는 모두 비워져 있었고 비행기 이륙을 기다리는 동안 댄 쿠퍼는 음료수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륙 직후 그는 한 승무원을 불러 그녀에게 무언가 적힌 쪽지를 건넸습니다. 처음에 승무원은 남자 승객이 단순히 자신에게 추파를 던지는 줄 알고 쪽지를 받지 않으려 했죠. 생각보다 승무원에게 쪽지로 추파를 던지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승무원은 댄 쿠퍼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계속 거절했지만 댄 쿠퍼는 지배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니 받아보라고 독촉했죠. 결국 승무원이었던 플로렌스 스네퍼는 쪽지를 읽어보게 됩니다. 쪽지의 내용은 추파도 요구사항도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죠. 나는 폭탄을 가지고 있으니 내 지시에 따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댄 쿠퍼는 충격에 빠진 승무원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뒤 서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수많은 전선과 빨간색 막대, 배터리가 들어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서류 가방의 정체는 다름 아닌 폭탄이었고 평범하고 조용한 비즈니스맨인 줄 알았던 댄 쿠퍼는 사실 하이제킹 범죄를 계획한 납치범이었던 것이죠. 폭탄까지 실제로 본 승무원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댄 쿠퍼는 창백한 표정을 짓고 있던 승무원에게 오후 5시까지 낙하산 4개와 20만 달러 그리고 시애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에 연료를 채울 수 있게끔 연료 차량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는 쪽지를 건네며 기장에게 전달하라는 명령을 하죠. 승무원은 댄 쿠퍼의 지시에 따라 쪽지를 비행기 기장에게 전달합니다. 쪽지를 확인한 기장은 침착하게 승무원에게 비행기 조종석에 머물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기록하라고 지시하였고 관제탑에 비행기가 납치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관제탑은 곧장 경찰에게 신고했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댄 쿠퍼의 요구대로 현금과 낙하산을 준비하여 시애틀 공항에서 대기하였습니다. 경찰은 댄 쿠퍼가 도주하기 어렵게끔 $20 지폐로 20만 달러를 채워 넣었죠. 아무래도 무게가 많이 나가고 부피가 크면 만약 도주에 성공하더라도 체포하기가 쉬워지니까요. 비행기가 시애틀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선회하는 동안 한 승무원은 댄 쿠퍼에게 다가갔습니다. 승무원은 왜 하필 노스웨스트 항공사를 선택했느냐고 물었죠. 댄 쿠퍼는 내가 당신네 항공사의 원한을 품은 것은 아니고 그냥 원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 항공편이 내 필요에 딱 맞는다라고 웃으며 대답했죠. 승무원은 무슨 원한이 있다는 건지 궁금했지만 승무원이 질문을 하기도 전에 쿠퍼가 승무원에게 어디 출신인지 물었습니다. 승무원이 펜실베니아 출신이라고 대답한 후 댄 쿠퍼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자 댄 쿠퍼는 화를 내며 대답을 거부했죠. 그리고 저녁 5시 39분 무렵 비행기는 시애틀 공항에 착륙하게 됩니다. 워낙 많은 민간인이 인질로 잡혀있던 터라 경찰도 댄 쿠퍼의 요구사항에 장난을 칠 수는 없었죠. 경찰은 준비한 현금과 낙하산을 전해주었고 댄 쿠퍼는 인질로 잡고 있었던 비행기 승객 전원과 2명의 승무원을 비행기 밖으로 내보내주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승객들이 자신들이 인질이었다는 점, 즉 자신들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납치되었다는 점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승무원들이 침착하게 납치범의 지시에 따르며 승객들을 돌보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모두 댄 쿠퍼의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승무원의 증언에 따르면 댄 쿠퍼는 긴장하지 않았고 꽤 친절해 보였으며 잔인하거나 불쾌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죠. 조종사 2명과 승무원 4명 그리고 댄 쿠퍼까지 총 7명을 태운 비행기는 연료를 보급받은 후 다시 이륙하였습니다. 이때가 오후 7시 40분경이었죠. 댄 쿠퍼는 처음에 조종사들에게 멕시코시티로 비행하라고 명령했지만 거기까지 가기엔 연료가 부족하다는 기장의 말에 네바다주의 리노 국제공항을 경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륙 후 댄 쿠퍼는 랜딩 기어를 내리고 여합 장치를 끈 채 최저 비행 고도에서 최저 속도로 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객실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하며 모든 승무원과 조종사를 조종실에 몰아넣었죠. 이때쯤 승무원과 조종사들은 모두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쿠퍼가 마치 멕시코로 도주할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비행 도중에 공중에서 뛰어내릴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한 승무원은 조종실로 들어가기 전 댄 쿠퍼에게 제발 폭탄을 가져가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댄 쿠퍼는 폭탄을 해체하거나 가져갈 것이라고 답해 주었죠. 승무원이 조종실로 향할 때쯤 댄 쿠퍼는 허리에 돈가방을 묶었고 이게 승무원들이 본 댄 쿠퍼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8시경 비행기에는 조종석 경고등이 깜빡이면서 후방 계단이 배치되었죠. 후방 계단은 객실 뒤쪽에서 바로 지상으로 내릴 수 있게 설계된 계단입니다. 모든 여객
고객께 달린 문은 아니지만 쿠퍼가 타고 있던 305편에는 설치되어 있었죠. 조종사는 기내 인터콤을 통해 쿠퍼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고 쿠퍼는 아니요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얼마 안가 시애틀과 리노 사이 어디인가에서 댄 쿠퍼는 낙하산을 등에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오후 11시 2분 비행기가 리노타우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FBI와 주경찰 보안관들이 포진해 있는 상태였지만 댄 쿠퍼는 이미 공중에서 사라진 이후였죠. 조사 결과 비행기에는 댄 쿠퍼의 검은색 타이와 타이 클립, 경찰으로부터 제공받은 낙하산 4개 중 2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낙하산은 꽤 중요한 증거물이었죠. 경찰이 제공했던 낙하산 4개는 군용 한 쌍, 레저용 한 쌍이었기 때문이죠. 댄 쿠퍼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선택한 것은 군용 낙하산 한 쌍이었습니다. 군용 낙하산은 레저용과 달리 일반인이 사용하기 어려운 모델이죠. 즉 댄 쿠퍼는 군인일 확률이 높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했습니다. 그날 새벽 미국 역사상 최대의 수색 작전이 개시되죠. 낙하 지점을 추측하고 비행기가 이동한 모든 동선에 역사상 최대 숫자의 수색 병력이 배치되었습니다. 비행기의 경로를 따라 헬리콥터까지 배치되었고 FBI는 수년에 걸쳐 댄 쿠퍼를 찾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했죠. 하지만 수년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댄 쿠퍼라는 이름은 당연히 가명이었고 잠수정까지 배치해 물속까지 다 뒤져보았지만 돈은 물론이고 낙하산의 잔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달러 한 장도 발견되지 않으니 경찰은 댄 쿠퍼가 올바른 낙하에 실패하여 그대로 사망한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예상 낙하 지점은 울퉁불퉁하고 수풀이 우거진 숲이었고 당시는 매서운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12월 말 야밤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쿠퍼가 사용한 군용 낙하산은 튼튼하지만 조종이 불가능했고 그가 입고 있던 수트와 신발은 거친 착륙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20 지폐로 20만 달러를 준비했기 때문에 돈의 무게는 무려 10kg이나 되었죠. 여러모로 살아남는 게 기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치밀하게 범죄를 구성한 쿠퍼가 날씨나 지점을 계산 못하고 무작정 뛰어내려 죽었을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죠.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사건은 잊혀지는 듯 했으나 사건 발생 9년 후인 1980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됩니다. 쿠퍼의 예상 낙하 지점에서 60km 떨어진 컬럼비아 강 어기 티나바에서 한 소년이 흙 속에 묻힌 돈다발을 발견한 것이죠. 지폐의 1년 번호를 대조해보니 댄 쿠퍼가 가져간 돈의 일부인 $5,800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쿠퍼가 살아있으면 나중에 찾아갈 목적으로 돈을 숨긴 것이라고 생각했죠. 아니면 경찰의 수사 범위를 교란시키기 위해 그곳에 돈을 묻어둔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돌기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쿠퍼가 낙하 도중 사망했고 돈의 일부가 방치된 것이라고 했지만 일부는 세관에서 쿠퍼가 죽었다고 떠드니 정말 죽은 것처럼 꾸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만약 정말 죽은 것이라면 근처에 $5,800 이외에 더 많은 돈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이때를 샅샅이 조사하였으나 단돈 $1도 찾아낼 수 없었거든요. 거기다 해당 지역은 쿠퍼의 사건이 일어나고 2년 뒤 정비사업으로 지형이 바뀐 상태였기에 발견이 되었어도 정비사업을 할 때 발견되었어야 합니다. 사건 당시 대대적인 수색 작업 때도 수색한 지역인데다 돈다발을 묶은 끈이 녹슬지 않았기에 묻은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판명나죠. 보통 이런 사건들은 경찰은 사망이라고 주장하지만 대중에서 사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FBI도 쿠퍼가 사망했다고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2016년 7월 8일 FBI는 무려 45년 동안 진행해왔던 댄 쿠퍼 사건을 미제로 종결시켰습니다. 이후 DB 쿠퍼라는 이름은 완전 범죄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여러 영화와 소설에 등장하며 매력적인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죠. 마블 영화 로키에서도 쿠퍼가 사실은 로키였다는 것처럼 등장합니다. 댄 쿠퍼,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무슨 원한이 있었길래 하이제킹을 하여 거액을 챙긴 걸까요? 그는 낙하 실패로 사망했을까요? 아니면 완벽 범죄에 성공한 걸까요? FBI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 공중 납치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